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저희 강연,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회 또는 토론회를 하는데 강연회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 1시간 정도 강연 말씀하시고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끝내는 걸로 진행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강연 중 또 토론 중에는 핸드폰은 가급적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자랑하는 뒤풀이 행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이 복컴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옆에 건물 1층에 무지개 맥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준비해놨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국민의례를 하는 게 이제 관례화되어 있어서 먼저 간단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일동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 의례는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연구소 회원님들이 주로 오시는 거라서 이런 내빈 소개는 굉장히 좀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 항상 끝나고 빠진 분 저한테 말씀 주시면 중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빈 중에서 우리 세종시 의회를 대표하시는 이순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연옥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승태 세종시 건축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병만 전 LH공사 세종본부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이사님들 여러분 계신데 대표해서 우리 김기수 전 홍익대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준식 전 세종 시민주권회의 위원장님, 저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김준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갓 취임했는데 조성주 세종 금강 로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위원장 맡고 계신 박범종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되게 가깝고 훌륭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홍성욱 더불어민주당 실버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인터뷰에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한 분 있으면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연구소를 작년 11월쯤부터 정확하게는 한 10월 달부터 논의하면서 처음에 저 연구소가 지향하는 바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가 처음에 3번의 연속 시리즈 강연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번의 강연 중에서 제가 처음부터 지목을 해놨던 분이 오늘 이제 초청 강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창립 기념식 때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일종의 제도로서의 연대, 그래서 복지국가 말씀을 주셨고 지난달에 강수택 국립경상대 교수님이 이 개념, 가치로서의 연대를 말씀 주셨는데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님은 뭐라
그럴까요? 실사구시의 연구자이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학자라고 흔히 부릅니다. 박영남 소장님이 아마 그 꿈의 도시 꾸리집안은 대개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사람 중심의 도시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랜 세월 천착을 했고, 또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발로 또 만나서 글을 정리를 해오셨어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기적의 도시 메데진이라는 그 연작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로서 아니면 삶의 실천으로서 연대, 이런 주제를 갖고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 세종시는 이제 아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말씀 들으시겠지만 우리 박용남 소장님의 아이디어나 아니 이런 경험들, 그리고 또 시민의 참여와 연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공공 부문의 인식 변화, 이 세 가지가 우리 세종시를 사람 중심의 도시 아니면 지속 가능한 그런 생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용남 소장님 강연 1시간 듣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준비된 슬라이드가 전체가 65것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듯이 하려면 2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형편은 아닌 거고요. 축약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적의 도시 메데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데진이라고 하는 도시 잘 모르죠? 네.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거는 넷플릭스에서 나르코스라는 걸 방송을 했습니다. 이 30부작인데 마야광 이야기를 주로 다룬 거예요. 30부작에 한 20부작 정도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이 도시의 핵심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부작 안에 이제 주로 나오는 사람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마야광인데, 그 사람이 있을 때 도시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도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한 20년 동안 만드는 경험들을, 그래서 이제 마약 도시에서 연대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 메데진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처음 시작하는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메트로 케이블이라고 해서 케이블카를 이제 대중교통용으로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지구상에서 최초로. 대개 이제 요 케이블카를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리조트가 있거나 관광단지에서 케이블카를 쓰는데, 이 도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대중교통용으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현재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이런 걸 도입을 한 배경을 들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 도시가 이제 우리와는 다른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부터 여러분들이 상세히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수혜자이기도 한데, 세종시에 이 BRT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선도 백버스 시스템이 세종에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긴 하죠. 저는 이 BRT 시스템을 국내에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입니다. 이제 국내에 BRT가 뭔지, BRT가 도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 소개한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내가 세종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이라면 처음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까지 겸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BRT 시스템의 종주 도시는 BRT 시스템의 메카는 브라질에 있는 꾸리지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꾸리지바라는 도시에 관련된 책을 맨 안에 책이 있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책을 썼어요. 지금 이제 수도 서울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도시에서 BRT 시스템을 운영 중이죠.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이 도시 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메데진이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도시인지 이 도시의 특성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도시계획과 도시 침술이라는 아주 특이한 말로 여러분들을 홀려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사회적 도시계획이라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 소셜 어버니즘이라는 단어를 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요. 근데 도시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이 도시처럼 우리가 있냐? 우리 수도 서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도시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럼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걸 그냥 설명할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케팅하는 중요 도구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목도구 없네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외부에 용역 줘서 용역 준 결과 가지고 그냥 사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는요, 키워드가 있어요. 도시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소셜 어버니즘이라는 사회적 도시계획이라고 내가 번역을 했는데, 사회적 도시계획 또는 도시 침술이라는 이름으로 웬만한 걸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도시는 이제 어느 도시를 가나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도시를 유지하려면, 도시계획을 잘 하려면 연변성이나 이동성을 통합하면서 그 생태교통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이제 에코모빌리티라는 말이 어려워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요 근래 와서 국내에서는 대자보라고 씁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 세 가지 교통 시스템 가지고 도시를 얼마나 유지를 잘 할 거냐.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세종 얘기는 가능한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그 세종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도시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문화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행복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요, 지난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그냥 K-방역 자랑하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봉쇄도 하고,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네? 이렇게 좀 잘 사는 방법들을 고민해보자. 도시를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도시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가겠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3년 4개월 동안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 도시 이야기를 하면 하게 될 텐데,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 도시 경험 이야기 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세종에서 이거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클로비아라고 그래서 도로를 막고 시민들이 이제 도로 공간을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걸 학습을 해요. 그래야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뒤에 가서 이 도시의 경험이고, 원래 이제 원조는 요 메데진이 아니라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라는 도시에서 하는 건데, 이 시클로비아 사업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도로를 1km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하고서 못 막아요. 근데 이 도시는 127km를 막습니다. 그리고 한 17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요일마다 출근해요.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건강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서 시클로비아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깊게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이 메데진이라는 도시는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지구편 반대편 쪽에 있죠. 남미의 이제 끝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콜롬비아라는 데에 콜롬비아 안에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이 주 정부 안에 요게 이제 그 메데진이라는 도시가 들어가 있는데 인구 따지면 세종시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죠. 한 260만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아브라 계곡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제 특성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데 아브라 계곡의 대도시권 지역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뭐한 370만 명 정도 사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규모도 도시도 큰 그런 도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간단히나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거는 설명을 하지 않고 오른쪽 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가운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콤무나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치구거든요. 이 콤무나가 16개 있고요. 프레미엔토라고 해서 이 콤무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양쪽으로 농촌 행정부가 따로 있어요. 이게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콤무나 16개 안에 바리오라고 마을, 뭐 동네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약 한 25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대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오늘 주위 얘기하는 건 요 가운데 도시부에서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는요, 지역 계층별로 생활인구 분포를 이렇게 보면 중산층보다는 사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도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지금 원형으로 지금 이렇게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지역이 비교적 잘 사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요 이제 14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엘고블라도라고 하는 이제 콤무나인데 이 콤무나는 여러분들 강남 현상을 지금 강남처럼 이 도시 엘고블라도 안에 가면 강남과 같이 세종 이상 가게 홍화차lan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략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이 도시를 제가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아브라 계곡 안에 이제 들어 있는데 이 아브라 계곡 안에 들어 있는 게 지역별로 이제 불균형 상태가 심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 접근한 거는 삶의 질 지수나 인간개발 지수는 유엔에서 하라고 권고를 해서 하는 이제 지수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해봤어요. 해봤더니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지수를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도시를 좀 바꿔보자. 이제 메데진 안에서는 지역별 생활 조건 다차원주의라고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놓고 저 콤무나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리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세한 연구를 해놓고 계획 투자를 두고 정책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요. 이 도시가 성장되는 것들은 보면 1920년대에는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았어요. 작은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지금은 이제 2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를 커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 계곡 안에 점처럼 있던 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 안에서 이제 산자락을 치기 시작하고 주거지를 불법으로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요. 남미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랑은 달리요. 불법으로 점거를 해도 법상 그걸 강제 해산을 하거나 때려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사람들이 삶의 질도 나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후위기나 이런 것이 심각해지고 비가 좀 오면 산사태가 나고 산불이 나고 뭐 이러면 당장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으려고 이 사람들이 기이하게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가 이제 저렇게 점처럼 돼 있던 도시에서 이렇게 아브라 계곡의 거의 대부분의 땅을 다 먹고
그다음에 산자락까지 다 이렇게 이제 먹고 들어간 것처럼 도시를 바꿔놨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사이에 있던 거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건 마야광이 살아 있을 때만 중심으로 이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 도시는 제가 이제 이 도시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소셜 어버니즘이라고 사회적 도시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거의 대부분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1995년에서부터 99년까지 도시재생 모델로 이것도 이 도시도 역시 셀럽시티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소위 이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참여계획 정책들을 총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이 메데진의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인 이 사회적 도시계획은 여기 이제 시장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사람은 뭐 뉴욕타임즈에서 잘못하면 뉴욕타임즈에 항의 서한까지 보내고 기고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세르기오 파르도라는 시장에 들어와서 이 사람 있을 때부터 이제 도시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있을 때 부시장에 있던 알론소 살라다르라고 하는 사람이 후임으로 이제 또 시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있을 때가 좀 이제 이 두 사람이 시장할 때가 이 사회적 도시계획을 가지고 그거 설명을 합니다. 그 이후의 시장들은 우리나라 시장들처럼 이제 한국의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나서 최근 풍경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바뀌면 전임자 거 다 지우고 시작하잖아요. 나라 꼴이 망해가는 거예요. 전임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수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고 후퇴하게 되는 거죠. 퇴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도시를 만드는 요 뛰어난 시장이 있었을 때 이 파로드 행정부의 총괄계획가였던 사람이 건축가인데 남미 건축가는 도시계획을 같이 합니다. 건축가나 도시계획을 같이 하는 건축가인 이 알레한드로 에체베르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뛰어난 사람이 바르셀로나 모델로부터 배워서 바르셀로나 유학파거든요. 이 사람도 바르셀로나로부터 배워서 자기 도시를 설명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들을 이제 이 말 가지고 주로 설명을 했어요. 이제 2008년에 미국에서 개최된 미주기구 총회에서 이제 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 도시계획이라는 거를 메데진 모델이라는 딱지를 붙여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메데진 모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여기 이 소셜 어베니즘은 남미에 가면 이제 학회도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어버니즘 관련된 그런 그 지방정부 네트워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들이 경험들을 국제사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정책을 잘하면 금방 오늘 한 걸 가지고 내일 가서 딴 데 복제에다가 지금 쓰는 세상이에요. 이제 이 도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입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빈곤 지역에 대한 그 역사적 빚을 청산하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셜 어버니즘이라는 말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로 이제 만들어가는 구체적 현장이 어디냐 다양한 데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하나 이제 이해감 설명드릴 텐데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도시 상징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메트로 케이블이라고 케이블카예요. 대중교통용으로 케이블카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는데 요 대중교통용 케이블카 시스템도 머지않아 프랑스 파리에도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도시들이 왜 이렇게 이제 이 대중교통용의 케이블카 시스템을 도입을 못했었냐면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운행 시간이요 뭐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도시가 유지가 되니까 누구도 나서지 못한 걸 이 도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 메트로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공중 케이블카 시스템, 그다음 뭐 또 뒤에 가면 되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뭐 에스컬레이터를 빈민가에다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거나, 그다음 새로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부터 뭐 도시재생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 뭐 도서관 공원 만드는 사업,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
사회적 어버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근데 이 사회적 어버니즘이라는 것은 도시 침술처럼 인간적인 척도를 지는 주로 이제 마을 단위, 동네 단위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거의 메가 프로젝트 기획합니다. 자기 임기 중에 하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는 그런 사업 막 걸려요. 사업은 되지 않고 임기 4년이 지나가면 하는 거 없이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마을 단위에서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직결되어 있는 걸 가지고 주로 손을 대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도시가 바뀌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도시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사회적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침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시 침술이라는 게, 여러분 침술이라는 게 내가 이제 이런 뭐 몸이 이제 안 좋으면 경락을 찾아서 침을 놔가지고 혈액개선하고 사람이 건강하도록 만들잖아요. 이제 도시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스페인 건축가인 모랄레스라는 사람이 처음 만드는 거를 직접 현장에서 구현되고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사실은 브라질의 꾸리티바라는 생태도시 안에서 이걸 구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침술요법이라는 건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특정 지역에 자극을 줘서 주변 지역까지 대세하는 일종의 도시재생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은 거의 제가 뭐 이분은 거의 스승처럼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세 번을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아이디어가 꼽힌 거는 유럽도 아니고 남미에서 꼽혔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멜레르네르라는 사람은 프리즈바 시장을 3번을 하고 파라나주라고 하는 주의 주지사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그 UIA라고 세계 건축가 연맹의 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미국 타임즈에서도 유명한 사상가라고 손꼽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침술입니다. 이제 왜 이제 내가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 시장들이 취임을 할 때 이제 되게 7월달에 들어오죠. 7월달에 들어오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 첫 해 6개월 동안 거의 못하고. 그러면 추경에 뭐 아니면 세워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예산을 세워요. 뭐를 해볼까 좋은 게 용역을 합니다. 한 1년 하죠. 그래서 이제 1년 반 보냈어요. 그 다음 실행할 사업들은 좀 곤란했는데 한 6개월 뭐 1년 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성공운동을 해요. 근데 사업은 못해. 준비된 건 없고 용역만 하다가 용역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면 괜찮은데 용역도 부실하게 짝이 없는 용역들을 남발하고 그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 도시들이 종합계획을 안 만드는 거 아닙니다.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종합계획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질을 주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 메데딘이라는 도시는 제가 뭐라고 유명한 도시다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지구촌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선정이 됐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선정을 했고 2016년에는 이관유 세계도시상이라고 싱가포르 수상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계도시상을 주는데 그 상은 수상한 곳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유명한 그 유수의 신문이나 언론사들이 다 이 도시를 이제 국제적으로 성공한 도시처럼 자꾸 평가를 하고 시장들 소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들 외신에 소개되는 거 보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등장하니까 덩달아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세르기오 파로도라는 사람인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은 내가 못 드립니다. 꼼프로마스 시우다다노라고 시민서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역정당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 도시에서부터 기반을 닦고 이게 이제 전국 정당화되고 막 그런 토양을 만든 그런 인물인데 대선에 나와서 물론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요 메드베이지라는 도시는 이제 사회적 도시계의 중심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뭐 비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 전략까지 세세한 것까지 이론상으로 다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드리고 이제 이것만 그냥 그림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도시는 어느 도시를 가나 도시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니기 걷고 싶은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게 못 되면 그 좋은 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도시는 시정부에 가서 브리핑을 듣거나 시 산하기관에 가서 브리핑을 들어도 일반되게 이 그림을 놓고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건 도시 안에서 걷는 게 중요하다. 걷는 거 비중 두고 한다. 그 다음 자전거,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 나중에 뭐 자가용 같은 경우는 대접을 별로 못 받는 걸로 교통정책의 기조가 이렇게 명확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 거꾸로 돼 있죠. 피라미드, 이게 옆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장 위에 있는 게 자가용이에요. 자동차가 세종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이 도시의 주인공이다. 근데 그렇게 도시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이 사람이 해온 게 뭐 이제 뭘 해왔냐면 처음 시작한 게 메트로 케이블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공중 케이블카 시스템을 대중교통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2004년에 이제 처음 한 개 노선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차별로 지금 현재는 6개가 이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6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메트로 케이블은 하루도 시장 임기 첫 해에 이 라인 K라는 걸 개통을 하고 순차별로 최근에 이제 그 아르비 생태공원까지 다 포함하면 6개 노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요 그림처럼 산 위를 요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저 산 꼭대기에 있던 사람은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요 그 메트로가 연결되는 지점까지 내려오려면 거의 1시간씩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한 10분 내로 단축시키고 시민들이 일자리에 찾아서 도시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만들어진 건 노선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데 2021년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해 있을 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통한 게 라인 P인데 이제 여기가 비교적 처리 용량이 많은 그런 그 캐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실어나르는 시스템을 시간당 그 관광 노선은 1,200명, 그다음 1,800에서 4,000명까지를 시간당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케이블카는 계속 순환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해도 저 위에서 이제 잼이 생기는 일이 최근 들어와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메트로 케이블 주변에 치안, 그다음 경찰서, 주택건설, 공공공간 확보하는 것, 이제 요 메트로 케이블 노선이 들어가는 보행자 해랑을 구축을 해놔서 저기 또 통제를 받습니다. 자가용 탄 사람들이 마음대로 저기 또 저기 주차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근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요 지역 일대를 솔라 패널을 얹혀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막 바꾸고 있어요. 이게 가난한 도시에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데진 메트로 케이블 노선은 지금 그림 이제 표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04년부터 쭉 개발해서 2021년까지 지금 현재 6개 노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남미에서는 남미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연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도시가 뭐 길이로 따지면 적은 거는 1km, 이제 많은 경우는 뭐한 여기 관광 노선의 경우는 4.8km 정도 되는 그런 노선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선별로 역사 수도 다르고 이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당 수송 용량은
P라인의 경우에 최근에 개통한 그런 지역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4,00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하려고 이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라는 데 세계 최대 용량의 BRT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세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간 방향당 처리 용량이 한 4만 5천 명 정도를 실현하려는 BRT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차로가 2차로씩 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도시는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 메트로가 없고 지하철 한 개 없는데 이 도시에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트란비아라고 하는 트램 노선까지 따로 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대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가선이 아니고 가선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메트로플러스라는 것이 이제 세종에 있는 어떤 간선급 뱅버스 시스템인데 2011년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해서 2개 간선교통 축에 만들어진 운영 중이고, 이것도 지금 추가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들이 작동되는 것들은 최근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또 진화하고 있냐면 전기버스를 전용으로 달리는 노선들을 새로 만들어서 오라인 같은 데는 전기버스만 전용으로 다니는 그런 노선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이 모든 시스템들이 메트로와 메트로플러스 시스템을 연결하는 환승 정류장이 다 지하철 역사처럼 있어서 그 장소에 가서 환승을 사람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요금 체계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역사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세종시청 앞에 가면 유일하게 이런 폐쇄형 정류장이 지금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류장까지 접근하게 하려고 쉽게 접근하게 하려고 이 도시에는 전기버스 같은 거 공격적으로 하는 거 이거를 제해놓고 최근 들어와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해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엔시클라라고 하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인데 이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기본교통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금을 자전거를 탄 사람이 요금 부담을 합니다.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엔시클라 시스템을 그냥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가진 사람이 자전거를 빌려 타고 BRT 정류장이나 메트로 정류장이나 이런 데 그냥 그걸 타고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엔시클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한 것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건축가들이 상당히 이 도시를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 공원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도서관 공원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제가 마약이 창고를 하고 내전이 심했기 때문에 폭력이 심하다는 것은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론장이 붕괴가 되죠. 사람이 만나는 그 공공공간을 만들고 그 공공공간에서 교류를 하려고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 도서관 공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건 이 도서관 공원이 빈민가에 입지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대부분 유명한 콜롬비아 건축가들이 이제 졌어요. 근데 이제 이 도시의 슬로건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가장 교양 있는 도시, 메데진. 뭐 가장 아름다운 건물. 그것도 가난한 지역에서. 근데 우리는 이런 슬로건 하나도 사실은 제대로 못 만들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힘센 뭐 어디, 파워풀 뭐 참 천박하게 이럴 데 없는 걸로 지역 주민들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는 걸로 이런 것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강남과 같은 그런 지역에 짓는 게 아니라 빈민가에 이제 이걸 졌다는 건 벌써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도서관 공원을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홍수 때 뭐 이런 때보다는 뭐 침수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됐는데 요게 이제 에스파냐 도서관 공원이라는 거는 저 도서관 공원을 작업을 누가 됐냐면 스페인 정부에서 됐어요. 이거 개장식하는 날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도 그 스페인 국왕이 여기로 오지 않았었는데 이걸 이 개장식하는 날 스페인 국왕이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저런 게 들어가면서 저게 이제 그 빈민 지역을 이제 바꾸는데 이제 아주 혁신적인 목록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서관공원을 단순히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도서관공원은 이제 극단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라비에르 도서관공원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도서관공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람들 슈팅해서 죽거나 이런 그 피해자들을 그냥 막 방치해놓고 묻어뒀던 그런 황무지에다가 건설을 하고, 그다음 뭐 감옥에 있던 장소에다가 이 도서관공원을 안치기도 하고, 사회적 체육을 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풀었어요. 이제 추가로 이제 5개 이제 도서관공원을 건설을 했는데, 이 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약만 가지고 유명한 게 아니라 도시 침술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 영웅이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유명한 작가가 있거나 유명한 예술가가 있거나 화가가 있거나 이러면 도시를 마케팅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요메데지는 세계적인 화가이자 조각가인 페르난도 보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딴 도서관공원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또 채광을 전부 다 외부에서 그냥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건물로 다 지금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EPM 공공도서관은 에스파냐 도서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도서관이 하나는 선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업을 공공에너지 회사인 EPM이라는 데서 건설 작업이 됐는데, 요게 이제 에너지 공기업인데요. 이 에너지 공기업인데 이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에요. 콜롬비아 안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남미, 영국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EPM에서 생긴 수익금의 30%를 조례로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 30%를 수익금을 다 이 시정부에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도시재생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뜯어보면 재미난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오늘도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히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지금 안 쓰는 세상이라잖아요. 뭐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다 백지화 시켰다고 그러고, 뭐 새 정부 비슷하다고 사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도시 안에 이제 이 모라비아 힐하고 모라비아 문화센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옛날에 이제 쓰레기 투기장이었던 장소가 이제 위에 있는 모라비아 언덕인데 1980년대에 한 2,000동 되는 집들이 있었고 약 17,000명 정도가 여기 거주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이주온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쓰레기 투기장에 와서 그거 주워가지고 그걸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요 모라비아 앞쪽에 가면 이제 시외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버스 타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근하기 쉬운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쓰레기 투기장을 저렇게 만들어놨던 거를 이 사람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공동으로 해서 이제 모라비아 지역사 지도자들과 이제 시당국이 지리한 협상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래서 한 5년간 다투다가 2006년부터 이제 생명의 꽃이 핀 모라비아라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요. 지금 위에 쓰레기 투기장했던 장소를 완전 생태공원으로 현재는 바꿔요.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해방신학을 한 신부가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주민 참여 아래 이제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쓰레기 산이었던 것을 지금 현재는 식물천국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 바꾸는 거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주민 참여 아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사회문화 경제 재생 사업이 이제 도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은 모라비아 문화개발센터라는 건데, 이 로젤리오 살모나라고 하는 사람이 콜롬비아 건축가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이 설계한 사람인데 아주 뛰어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민가에 들어와서 또 적당히 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커다란 기여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스컬레이터하고 평화의 다리를 이제 이 사람들이 건설한 거는 이제 이 파르도 시장 후임으로 살라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할 때 이 사업을 했는데 12,000명 정도가 요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수혜를 입습니다. 지역 주민이 수혜를 보는데 예전에는 한 350개 이상의 계단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던 거를 에스컬레이터를 6단계로 만들어서 384m짜리 에스컬레이터를 놨어요. 이제 이런 걸 흉내내는 게 이제 부산이나 어디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근데 가면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태양광 발전한 걸 가지고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근데 이게 빈민가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안에 벽화 재생하는 거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서 이 도시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연간 이 안에만, 그러니까 이 일대 인디펜덴시아 바리오 안에만 연간 보통 한 3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도 얻게 되고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새끼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도시가 이제 며칠 전에 여기 시장이 이제 룩셈부르크 세계 평화상을 받았는데, 도시 안에서 빈민 문제 푸는 거나 살인이나 마약 뭐 이런 것들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수히 많아요. 내가 오늘 세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못 드리는데, 이 도시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요거는 이제 라헤라 크릭이라고 해서 그 라헤라라고 불리는 이제 협곡인데요. 협곡 사이에 양쪽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주거지어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말을 섞질 않았어요. 서로 총도 서로 쏘고 뭐 이러던 사이였는데, 여기 이제 재생을 하면서 시나리오 뭐 공동체 워크샵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 만들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결양을 하나 놓고, 저 결양에 사진도 옛날에 찍었는데, 이 결양 하나를 놓는 걸 다 주민들이 이 활동을 자기들이 계획했지만 공사하는 과정도 주민들이 참가를 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안에는 이렇게 이제 도시 재생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거지 재생도 상당히 많고요. 요거는 후안보모 통합주택 개울재건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게 뭐 장황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내가 다 말을 못 드리는데, 주거지 재생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델로 국제기관에서도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런 사업들이 다 주민들이 이제 동의 아래 다양한 방식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던 걸 오른쪽으로 그림처럼 세상을 바꿔놓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우리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현지 정착률이 아주 낮죠. 다 쫓겨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서 운영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는 다 못 드립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팀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참가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바라 그래서 연결형 생활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안티오키아의 이제 주정부의 주지사를 하는 사람이 여기 꾸리티바 요 메데진 시장을 할 때
20개 이제 우바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그 사업을 이제 추진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우바라는 거는 인구 밀도가 높은 저소득층 주변 지역에서 레크레이션, 문화, 스포츠, 공동체 활동, 시위 모임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을 만드는 게 옛날에 뭐 물탱크가 있던 장소를 재생을 해서 저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19개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공공공간으로 새로 창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도시를 만들어갔는데 왜 이 공공공간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냐면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장소가 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역정을 기울여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사업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도 대부분 대형 사업. 그 다음에 요 이제 다양한 우번 사업이 이제 뭐 지속 가능한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뭐 아주 탁월한 인정 평가를 받고 그다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상도 받고 뭐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건축이나 공공 디자인 역량은 우리보다 한수 위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낮으니까 이제 일단 한국 사람들은 이런 도시들을 보면 뭐 포퓰리즘의 천국이라고 하고 남미라고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근데 이 낙인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도시인데 근데 거꾸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행복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아까 이제 그 유명한 작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프랑스에 거주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뚱뚱한 이미지 있는 건 다 이 사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페르난도 보테로가 만든 기증한 작품 가지고 이제 보테로 광장이라는 거는 조각품 23개가 이제 이렇게 광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 안에 이제 요 보테로 광장 앞쪽에 있는 저게 이제 안티오키아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 안에 이 사람의 상당히 많은 해화 작품들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화 작품이 여기보다 더 많은 거는 보테로 미술관이라는 보고타 시내에 있는데 보고타 불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조각품은 이 도시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도시 안에 이제 도시를 바꾸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도시의 카라를 입게. 뭐 세종이라는 도시 안에 뭐 이런 볼거리가 일단 우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바꿔나가는데 이 세계적인 화가이자 조작가인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일화를 남긴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뭐 그런 얘기 다 못 드리는데 이 그림은 평화의 새라는 건데 산안토니오 광장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왼쪽에 원래 이제 새가 있었는데 테러 조직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보테로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지냈어요. 그 사람이랑 협상하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이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화가가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나는 그대로 똑같은 걸 만들어서 전시하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평화의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가 연대의 정신에 토대를 내고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뒤에 가면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상당히 많은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학자 등이 다양한 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힙합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슈팅을 해서 이제 힙합 학교에서 노래 부르던 사람이 마약세를 비판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와서 총 쏴가지고 죽이고 교수가 거기 욕하면 그 현장에 두고 와서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빈발했던 장소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지역 주민들이 연대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 가능해요. 이게 이제 이 힙합 활동을 5개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도시 안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대개 이 어린아이들이요, 다 시카리오라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살인 청부업자 암살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애들이 이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불황아처럼 또 돌아다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나 살인이 이런 활동이 시작되면서 80% 이상 감소를 하고 지역 내 안에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 살인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미국 도시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에스컬레이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피티를 통한 그런 문화재생을 하는데, 요 이제 인디펜던스 그 마리오 안에 가면 이제 약 300명 정도의 지역 아티스트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래피티가 벽화가 한 800점 정도가 있어요. 크기에 다양한 여기 사나베르라고 하는 지역이 예전에 마약 세력 진압할 때 헬기 타고 와가지고 미군들이랑 같이 해서 여기 진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이 그림 안에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걸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몰려다니는 그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다음 또 하나 이 도시를 이제 내가 이제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에서는 국제 시축제라는 걸 합니다. 메데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폭력과 증오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작가들이 이제 그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한때는 한 100명 정도, 평균 한 60명 이상이 총 맞아 죽어나가고 막 그러던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 이 완전히 죽은 상태의 도시를 이제 작가들이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학 잡지인 프로메테오라고 하는 잡지 안에 관계를 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매년 이 사업은 국제 시축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콜롬비아 정부에게도 알려지고 이제 이게 확대된 거는 2006년에 이제 대한노벨상이라고 하는 바른생활상을 받고 콜롬비아 정부에서 모법으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이걸 매년을 합니다. 이제 이 행사를 코로나 때도 한 해를 떼놓고는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데진시가 우리나라 도시들과는 달리 세종에 있는 스마트 시티 있죠. 부산에 가면 이제 에코델타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다 이제 기술 지향적인 스마트 시티인데 이 도시는 그렇진 않아요. 상당히 주민 참여해가면서 이런 활동, 스마트 시티 만드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메데진시에 이제 비즈니스 혁신센터인 루타에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소위 이제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응해가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 만들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는 스타트업도 많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활동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선 최초로 이 도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센터가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제 대륙별로 찍어가지고 한 도시씩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남미에서는 최초로 이 도시에서 4차 산업혁명센터 남미 지구 비슷한 게 만들어져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여기 이제 루타나 본부 건물인데, 이 건물은 세르기오 파울로 밑에서 활동했던 총괄기획가가 이 건물을 직접 설계한 건물입니다.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선도적인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버스 안내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시민을 통해서 이제 대기질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유니버시티 시타델과 이제 소프트웨어벨이라고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지역 주민들이 수용을 하고 지역 주민이 일자리랑 연결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어요. 페데리코 구테리가 지난번 시장 때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주로 이 안에는 창조산업과 관련된 기획센터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제 코무나 12, 코무나 13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게 이제 건물 들어간 자리가 옛날에 여성교도소가 있던 저기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게 세세한 프로젝트는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안에 이 도시는 뭐 식물원이나 뭐 이렇게 뭐 세종에도 식물원이 있습니다만 이 메델린 식물원은 많은 볼거리와 이제 즐길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을 여기 이제 이 안에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메델린의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가면 베르딘 보타니코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 규모가 큰 이 안에서 이제 야외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꽃다발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인데 이 안에 꽃축제도 하고 뭐 다양한 행사를 하거나 제가 2019년도 여기 가서 세계 시장 정상회의 할 때 힘쓰는 사람들 갔을 때 만찬 행사를 이 장소에서 하더라고요. 이제 밤에 가서 이 만찬 행사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키오스크 비슷한 건축물이 우리나라 세종의 20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런 게 하나가 우리는 제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익스플로라 공원이라고 프로그램 메데진시에서 세비오 파노무 시장 시절 총괄계획가 역할을 했던 그 알레한드로 에체바라는 사람이 설계한 건데 4개의 빨간색 큐브하우스로 구성된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의 안에는 남미에서 가장 큰 민물수족관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마존강에서 잡힌 뭐 그런 어종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림이 다 그런 그림인데 이 안에 가면 뭐 아나콘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좀 빨리 진행될 텐데 제가 이제 이 도시가 우리나라 도시에서 하지 않는 이제 감염병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하는 걸 보면 우리보다는 위에요 한 수. 근데 서울도 이렇게 지금 못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재위험조도까지 다 작성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고 이 사람들이 아주 절박하게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산자락을 이렇게 다 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여름철에 뭐 그러면 산사태 나고 그다음 산불 나고 이러면 뭐 답이 없으니까 저거에 대응하려고 하르딘 실픈 발라라 메데진이라는 메트로폴리탄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저게 이제 치고 내려오는 걸 못하게 하려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 우리는 그런 적응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계획안은 많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실현되는 건 거의 없어요. 아니 뭐 서울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에 모니터링을 다 하는데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해놓은 것하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사업들은 도시 안에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는 적응해가고 대응해 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절박하냐? 기후 문제는 그냥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전 세계가 돌아가면서 벼락을 맞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산불로, 어느 지역은 홍수로, 어느 지역은 산사태로, 뭐 가뭄으로 뭐 돌아가면서 다 지구 전역이 벼락을 맞고. 이게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노력들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사실 이런 노력 거의 안 하죠. 중앙정부도 안 하는데 뭐 지방자치단체는 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이 도시에서 녹색 현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6년부터 3년간 도시 전체에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 75명을 교육시켜서 정원사나 농장기술사를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하도록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일 힘든 게 많아요. 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영국 런던에서 해준 기후행동기관에 이제 에디슨 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가면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인 메트로플러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요 가운데 여기 지금 정류장이죠? 이 섬식 정류장이라는 건데 정류장이 세종에는 저런 정류장은 없죠. 섬식 정류장을 만들려면 양문형 버스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이 양쪽에 있어서 뭐 정류장이 하나 있으면 이쪽에 붙는 놈, 이쪽에 붙는 놈 마음대로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남매가 그런 차량이 뭐 비일비재하고 무수히 많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우진산전인가 어디서 이제 이걸 시험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도로 공간 먹는 게 이제 적어지는데 이 섬식 정류장을 설치할 때 녹지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화로 가능한 한 가로수를 살리는 노력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 정류장 안에 지금 나무가 들어와 있잖아요. 저 나무를 안 자르고 저 정류장을 살려가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이제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제주도에서 이제 BRT 시스템을 들어와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중앙차로 정류장에 중앙차로에 들어오면서 정류장을 세종처럼 이제 상대식 정류장을 엇갈림 형태로 이제 그걸 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류장을 하니까 도로 공간이 작으니까 상대식 정류장을 만들려면 도로를 이제 점거를 해야 되잖아요. 점거를 하는 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로수를 안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 놨던 그런 수종들로 거리가 만들어져 있는 나무를 다 베버렸어요. 나무를 다 베버리니까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벌어진 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가 다 들고 일어나니까 도지사가 꼬리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섬식 정류장 도입해보겠습니다. 그럼 버스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예요. 다 일 다 저질러놓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섬식 정류장 안에 가로수가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저기 이제 나무를 자르지 않고 이런 게 하나 사실은 도시관리하는 섬세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거를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보고 시민들이 보고 느끼면 도시는 바뀌죠. 좀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엉내들이 없어서 그냥 하는 건 전부 다 투목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가 이제 아주 왜 이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느냐면 이 시클로비아라는 사업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로 공간을 차만 다니는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용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걸 학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동의해서 도시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시정부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다 의사결정하는 공무원들이 다 오너드라이버죠. 그 시민들 다 차가진 사람들이죠. 의사결정을 자동차 친화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도시는 제가 이 시클로비아 사업을 한 보고따라는 도시는 일요일과 공휴일에서 자동차 통행을 막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스케이트 타는 사람,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어요. 자그마치 127km를 막고 이걸 즐기려고 170만 명이 쏟아져 나와서 즐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건강도시의 모델인 거죠. 우리나라 건강도시 만든다 그러면 다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하는데 사람들이 육체적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건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 중요한 공중보건 사업을 하나고 권고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127km 우리나라 못 막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하는 게 뭐 가능하면 10km 이상을 막으라고 그럽니다. 10km도
어려우면 그거보다 적은 걸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예, 세종에서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다 장소까지 지금 대강 눈으로 봐봤는데 이제 이 보급사의 시클로비아 사업 같은 것들은 영어권국가에서는 시클로비아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오픈 스트리트라고 부르고 지역별로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 뉴욕 같은 데는 서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사업을 이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레크레오비아라고 하는 시클로비아를 보완해주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하는 거는 거의 춤추고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야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날은 이런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액티비티를 계속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게 다 저비용으로 사실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2번 일요일 날 가서 이 현장에 가서 보고 직접 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고인이 되신 그 박원순 시장 있을 때 박원순 시장이랑 저기 가서 내가 자전거 타보고 뭐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창의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결이 잘 돼서 시클로비아를 잘 확대시켜놓으면 지역주민들이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면 도시를 바꿀 수 있죠.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대전시의 자매도시가 멕시코에서 두 번째 큰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과달라하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시클로비아 사업을 이 도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합니다. 비오 레크레 액티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클로비아 사업을 하는데 그 시클로비아 사업하는 도로 연장이 여기 과달라하라는 한 60km 정도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정치 세력도 만들어지게 되고 시의원들 나가게 되고 다양한 일도 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민도를 올리는 또 큰 기여도 하고 근데 다 이제 그 시클로비아 사업을 2004년부터 이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역사가 뭐 20년 가까이 됐는데 세상을 바꾸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가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즐겁게 는 가장 중요한 게 도시 안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 발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발악하면 돼요. 근데 다 이게 돈도 안 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들 하면 뭐 몇백억 쓰는 거 예산일이잖아요. 그래서 돈 그렇게 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뭐 기업들이 이제 이거 도네이션 해가지고 기업들이 또 협찬해서 이걸 뿌려나가는 도시들이 또 상당히 다양합니다. 형태도 주체도 뭐 상당히 다양한데 지금 지구촌 전역에서 1,500개가 넘는 도시가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조선 사람만 안 해요. 워낙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가용만 타고 다니니까 도시는 뭐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어서 내 체중이 70kg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차라고 볼 수 있는 거 하나 그냥 얘기하면 1,500kg 정도 됩니다. 공짜 중량이. 뭐 SUV 차량은 2,000kg가 넘어요. 나보다 30배, 20배 무거운 차량에 의존을 해서 도시 안에서 이동하면서 기후 문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도시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세상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세계 많은 최근 자료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보면 절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시를 바꿔야 돼요. 파리시에서 지금 시장인 아니달고라는 사람이 하는 중요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파리가요. 여러분이 옛날에 파리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의 자동차 홍수였거든요. 지금은 도시 안에는 웬만한 건 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도시를 어떻게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꿨겠어요? 바꾸려고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제대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냥 좋은 그래서 내가 가끔 가서 농담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여성 시장들이 좀 나와서 아니다는 것처럼 세상 좀 한번 들었다 놨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이게 이제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든 세상을 좀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세종에 그렇게 되는 첫걸음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기대를 안 씁니다. 이 시클로비아가 월별로 운영하는 거는 보면 사람이 한 170만 명 정도 참가를 하는데 70회 이상을 해요. 매주 국경일 뭐 이런 때 하니까 이제 바달라라 같은 데가 한 50회 이상을 합니다. 이제 그 프랑스 파리도 지금 매주 하겠다고 지금 계속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주춤주춤하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저항 세력이 많은데 그게 바뀌지는 안 바뀌어지죠.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게 안 이루어져. 메데진도 보고타에 이어서 메데진도 10km라는 사업을 하죠. 여기는 연장이 한 50km 이상을 합니다. 이건 어디를 가나 남미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해요. 여기 보면 시 창립 기념일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뭐 세계 환경의 날 뭐 이런 때 하거나 근데 가을에 9월 22일 날 세계 차원문 날 뭐 이런 거 하는 날 또 이제 그런 행사를 하죠. 낮밤 가리지 않고 합니다. 여기 보고타나 이 남미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밤에도 이 시클로비아를 해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밤에까지 하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낮에 하는 건 지금 당장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시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지 주춤주춤하고 눈치 보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도시에서 못 살아요. 지금 세종은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 내가 이제 조금 도시를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세종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도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요. 새로운 생각연구소나 난 뭐 특정 어떤 그룹이 해준다기보다 세종시 같은 데도 인식개전을 좀 하고 이건 뭐 정당에 관계없이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획기적으로 좀 바꿔봐라. 바꿔보면 좋겠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죠. 내가 살기 좋은 도시를 여러분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